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내란 특검법을 만들겠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참 이게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를 인간적으로 막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 또 잘못된 건 잘못했다. 아마 근데 옛날에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비대위 총선까지요. 제만큼 한동훈 대표 많이 힘 실어주고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방송계에서 패널 중에.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인정할 겁니다. 저하고 전당대회 통화도 하고 했으니까 그건 인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왜 제가 한동훈 대표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까? 너무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의 눈높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저 좌파 국민들의 이재명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이재명과 손잡고 해결하려 하니 이게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왜 저는 이게 제대로 중심을 못 보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오죽하면 여론조사부터 소개하고 제가 내란 특검법의 문제에 대해서 보면요. 이거는 여론조사 데일리 아니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데 신문사 아닙니까? 우리 보수 데일리한. 거기에 여론조사 공정은 보수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데일리한 공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 사태의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여론조사에 아주 잘못하고 있다 68.2, 그 다음에 잘못하는 편이다 11.9, 그래서 이제 80.2%, 80%가 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 빼면 긍정평가는 15.3이에요.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게 6%입니다. 6%. 그리고 잘하는 편애가 긍정이 15%예요. 참 이게 그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17%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안 높잖아. 지금 올해 보면 경험한 잘하고 있는 편인데 15%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게 80.2입니다. 대처를. 물론 좌쪽 우쪽 다 비판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란 특검법을 하겠다. 이걸 여론조사를 보자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똑바로 보세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다 아니다. 이게 국민일보 의뢰로 갤럽이 조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인정하죠. 갤럽이면 우리 일단 모든 여론조사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게 갤럽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어느 정도 신뢰한다 치고 전적으로 신뢰는 안 하지만 갤럽이에요. 갤럽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이게 반국가적인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요. 일반 전체 국민은 이제 많이 봐요. 한 70%. 일반 이제 국민들은 한 70% 정도가 내란으로 보는 이거는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10명 중에 7명.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이 대표잖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이제 63%가 압도적인 다수가 63%가 내란은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제 주위에 객관적으로 봐도 이걸 내란이라고 보는 사람이 우리 우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벌써 권력의 향방에 따라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정치수하는 사람들 내란이 어쩌고 떠드는데요.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대통령이 아니 보통 사람들이 군부가 쿠데타해서 권력을 찬탈하면 그게 내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직 대통령이 뭐 한다고 지금 대통령인데 뭐 한다고 내란을 합니까? 어차피 임기 다 할 거고 이거 가지고 5년, 10년, 15년
영구 집권할 것도 아니고 내란을 할 이유가 뭐냐고.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국정원 보고부터 그 해킹 너무나 많으니 이걸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다는, 이게 내란입니까? 이게 내란이냐고. 그 다음에 국회가 워낙 무도하게 모든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예산 가지고 이게 하니까 국정을 마비되니까 모든 국정이 올스톱되니까 이 국회를 한번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 무도함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게 국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 아니, 그만 우리나라 헌법에 계엄 없애든지. 그리고 계엄이 그런 요건 안 맞다는 거 제가 인정한다니까? 요건 안 맞아가 취소했잖아, 국회에서 요구해서. 아니, 대통령은 비상사태로 보고 국가 긴급사태, 국회는 안 보고 그걸 서로 안 보고 해제하면 끝났잖아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고. 여기에 내란이 왜 나오냐고. 내란이. 뭘 내란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국회, 의원실, 국회. 아니, 국회가 마비되면 내란이고, 그러면 이게 감사원이나 대통령실이 마비되면 그 내란 아니냐? 그거 한번 물어보자고. 우리나라, 야, 의원실, 이재명, 우리나라가 이게 국회만 마비 안 되면 이게 국회만 살아있고 국회만 활동하고, 그럼 국회 마비시키려면 이게 내란이면, 그럼 이게 대통령실을 마비시키고 활동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내란 아닌가?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면 왜 국회만 사람 이렇게 무도하게 일하느냐고. 다른 국가기관들도 많잖아. 감사원은 그럼 이게 완전히 무력화식이 되고, 대통령실은 무력화식이 되고, 최고수한 검찰은 무력화식이 되고, 법원도 되고, 근데 국회만 그럼 이게 안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국회는 숫자가 여러 명으로 하니까 누구 책임 딱이 안 나오지만 대통령 혼자다 보니까 대통령 책임이라고 다 하는데 그 행위를 보면 이게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지금 군인을 동원했다고 이게 차원이 같은 비유냐고 하는데, 아니, 군인이 뭐 총칼 들고 뭐 저격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군인이 평화롭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국회는 예산 가지고 장난치기 더 큰 거죠. 아니, 총칼보다 예산이 더 큰 거죠. 돈 가지고 마비시키잖아요. 아니, 군인이 들어가면 이게 무조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국회가 예산 가지고 탄핵권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허용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따라서 이게 내란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우리 63%가 내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법조인들도 그래 봐요. 제대로 재판하면 내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지금은 이게 내란 특검법을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내란 특검하면 이게 특검이란 거는 칼을 빼면 꼭 기소하거나 뭐 어떻게 끝을 보잖아요. 우리 특검 역사상.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 대통령하고 전부 다 이게 내란으로 지금 단정하고 특검에 가게 대통령하고 다 잡아야겠다. 이겁니까? 이겁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지금 상식 있는 우리 한동훈 대표, 당신도 이게 법조인 아니야.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이래야지. 이게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요건은 이게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그까지는 그래 인정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법률 요건, 헌법학자들이 많거든. 김학성 교수부터 여러 명의 헌법학자들이 좀 보라고 논문이나 글을. 따라서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저 민주당이나 이자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내란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요건을 갖춘지 안 갖춘지는 이게 다툼이 있는데, 우리 국회는 계엄 요건은 못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까지는 제가 인정. 대통령이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취소하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내란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이게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특검을 한다. 이게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63%가 내란이 아니라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법리적으로 내란은 안 된다고 딱 설명하면 국민의힘은 똘똘 뭉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좌파들로 싸울 때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내가 이재명이 내란이라 하니까 나도 내란입니다. 전부 다 동조하면, 그럼 이게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인데 대통령이 중심인데 누가 내란 세력한테 나중에 표를 줍니까? 대선하면 내란 세력한테 집권의 기회를 주겠느냐고. 내란이 아닌데. 정말 이게 답답해요. 제가 더 이상 인신공격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이게 그냥 국민의
우리 보수를 괴멸시키자는 거예요. 보수가 내란 세력이, 우리가 내란 세력이냐고. 그럼 저는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는 게 내란 세력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한덕수도 내란 세력, 전북의 참여 국무위원도 내란 세력, 경찰청장도 내란 세력, 전부 내란의 공포가, 내란의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동훈까지 내란이다, 내란 특검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거는 당원의 의사에도 명백히 반하고, 그 다음에 법리에도 안 맞다는 거 본인이 인정하는, 양심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라고. 진짜 내란했냐고, 대통령인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방법이 없다 봐요. 한동훈 대표, 그냥 제 생각에는 깨끗하게 책임지세요. 지금 우리 그 흔한 비대위가, 저는 그 흔한 비대위가 진짜 우리 비상상황 맞죠? 제가 어제 방송도 그랬잖아, 캡에서. 그 흔한 비대위가 왜 이번에는 비대위가 안 나오죠? 진짜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위기, 아무것도 아닌데도 비대위 하더니 지금은 진짜 위기 상황이잖아. 이럴 때는 이게 비대위가 구성돼서 전적으로 외부에,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당내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자유파 보수에 좀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이런 게 훌륭한 분들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모셔가지고 제대로 이게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힘으로는 이게 대처나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본인도 보세요. 본인도 이게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대처 잘못한다는 게 80%잖아요. 보잖아, 여론. 이러면 이게 진짜 다 죽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죽고, 그 다음에 다 우리 괴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게 같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그 정도면 이게 같이 책임질 위치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깨끗하게 저는 사퇴하시가, 새롭게 우리가 자유파 전체를 이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이제 훌륭한 분을 우리가 비대위로 쫙 모셔와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대통령과 함께 이게 좌파들과 오히려 이게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지금 좌파들의 공세가 무도하다는 건데 국민 여론이 계속 역풍이 반대방에 불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만 봐도 국정 마비실 거냐고 벌써 이게 민주당 비판 사설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정동도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이재명 공화국 됩니다. 이재명 인민공화국 되는 거예요. 이재명 범죄공화국 되는 거예요. 정찰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유일하게 추경호 대표 사퇴했고, 이제 제대로 한번 이게 진짜 비상 상황이다. 이럴 때 우리 자유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비대위 찾아보면 이제 많이 있겠죠. 이렇게 전면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대통령과 잘 협조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 위기가요, 항상 위기란 뭐예요? 위험이면서 기회고 항상 반전이 옵니다. 항상 서로 반전이 오는 거예요. 그 반전은 뭐다? 바로 이게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왜? 법치주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바로 이게 처형돼 버리면, 장수가 처형되면 이게 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민주당도. 그럼 이게 멘붕이니까 누가 대선, 조기 대선 해봤자 누가 나올 거냐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 못 한다니까? 이렇게 이재명을 7 동안에 시간을 좀 벌고 이러면 이게 똘똘 뭉쳐서 비대위로 가서 이게 일단은 탄핵을 최대한 미루야죠. 막아야죠. 뭐 저는 이게 통과돼도 헌재가면 이게 마비돼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결론이.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운명, 이걸 이게 처리할 시간이 좀 이게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고, 탄핵 특검,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이 부역하는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밖에 안 됩니다. 탄핵 특검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국민 전체, 자유파 국민 전체의 뜻은 63%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당당히 맞서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사퇴하시고 비대위로 가서 내란 완전히 음모를 펼치는 이런 좌파들과 전면전을 벌여서 이재명을 이게 어떻게든 제압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